요즘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꺼린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사회가 변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뻔한 이유 말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 뇌의 아주 깊고 본능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아주 익숙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진짜 이유가, 그 진짜 대답이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뇌, 우리 신경계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나는 결혼 안 할래 하는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흔한 설명들로는요, 이 거대한 현상에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신경계 과부하. 이게 뭐냐면요, 사회적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작동시키는 아주 깊고 본능적인 생물학적 방어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제가 대체 우리의 어떤 진화적인 본능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죠. 와,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최재천 교수님의 이 말은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바로 안정된 둥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안전한 보금자리가 없으면 번식을 멈춘다. 이건 인간이라고 예외가 아닌 자연의 아주 당연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불안정한 짐, 너무 치열한 경쟁, 끊임없는 압박.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이 모든 걸, 지금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엔 너무 위험한 환경이야 라고 인식하고 생물학적인 일시 정지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장대익 교수님은 이걸 경쟁지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빽빽하게 사느냐보다 우리 뇌가 와, 여기 너무 붐비고 빡빡해, 살아남아야 해 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뇌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 연애나 결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의 화학 공장을 어떻게 망가뜨려서 관계 맺는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애 교수님이 설명하는 이 번아웃 경로를 한번 보세요. 보통 때는 도파민 덕분에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걸 보상으로, 즉 즐거움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신경계가 과부하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치솟고 도파민의 효과는 뚝 떨어져요. 바로 이 지점부터 연애가 즐거움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번아웃 상태가 되면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그냥 멈춰버리고 우리는 관계를 아예 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번아웃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무감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상태. 좋아하던 사람을 만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세상이 온통 흑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뇌가 세상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에 따르면 사랑의 화학작용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아드레날린으로 첫눈에 스파크가 팍 튀고 도파민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으로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 마지막 단계, 즉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넘어가는 길목을 딱 가로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뇌가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사회의 감정 데이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결과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결혼에 대한 온라인상의 감정을 싹 분석해 봤더니 행복이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 공포, 심지어 혐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냥 결혼이 힘들다 정도의 푸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뇌가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압박의 종류도 또 달라요. 남성은 주로 경제적 생존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고요. 여성은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자아 상실의 위협을 크게 느끼는 거죠.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위험이 표시된 지도를 각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니 감정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감정적인 데이터들을 이 하나의 아주 냉혹한 숫자가 전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5년. 우리 뇌가 계산기를 딱 두드려보고는 안정적인 둥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구나 라고 결론 내리게 만드는 숫자죠. 뇌가 생존을 위해 포기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결국 시스템 자체가 결혼을 재정적인 위협으로 만들어버릴 때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위장 미혼이죠. 법적으로 묶이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내리는 지극히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생존 모드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맺는 연결 모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해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돈을 쥐어지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고요. 잔뜩 예민해지고 과민해진 우리 신경계 자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 뇌가 먼저 이제 좀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바로 이런 방법들이죠. 과도한 경쟁인식을 낮춰서 뇌의 비상벨을 좀 꺼주고 안정된 서식지를 보장해서 둥지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을 해소해주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가 다시 관계 맺는 것을 위협이 아닌 보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환경 조건들입니다. 결혼을 포기한 뇌. 어쩌면 이건 요즘 청년들이 유별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둥지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